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의 중요한 뉴스 주제들을 요약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각 주제별로 세세한 내용을 들어보시죠. 첫 번째 주제입니다. G7 재무장관들이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회의를 갖고 러시아의 동결된 중앙은행 자산을 사용하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에 가까워졌습니다. 중국의 저가 수출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단합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러시아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우크라이나에 돌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중국의 비시장 정책과 관행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시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6월에 열리는 G7 정상회담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 미국은 동결 자산의 미래 이자 수입을 담보로 하여 우크라이나에 즉시 최대 500억 달러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유럽 국가들은 법적 복잡성과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주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잉과 나사는 스타라이너 우주선의 추진 시스템에 안정적인 누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 1일에 미국 우주 비행사를 처음으로 태우고 발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전에 5월 6일 발사 시도가 아틀라스 V 로켓에 문제가 발견되어 중단되었으며 이후 스타라이너의 소규모 헬륨 누출이 확인되었습니다. 나사와 보잉은 누출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우주선의 헬륨 추진 시스템 플랜지에 한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누출률이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사 전과 국제 우주 정거장 도착 후 누출률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스타라이너의 이번 임무는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우주 비행사를 운송하는 마지막 주요 개발 테스트로 정기 임무를 수행하기 전 단계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CBS의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두 매장의 약국 직원들이 새로운 전국 약국 조합인 The Pharmacy Guild에 가입했습니다. 이들은 불완전한 근무 조건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조합에 가입했다고 주장합니다. CBS는 직원들의 조합 결성 권리를 존중한다고 밝혔으며 국가노동관계위원회 선거 결과를 확인하면 성실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엘라베마주의 메르세데스 벤츠 공장에서는 노동조합인 UAW Workers의 조직화 투표에서 노동자들이 조합 대표를 거부했습니다. UAW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친조합 직원을 해고하고 반조합 회의에 참석하도록 강요하며 조합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NLRB는 UAW의 이의 제기를 검토하고 있으며 부당한 선거라고 판단되면 새로운 선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NLRB의 지침을 준수하며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이동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인해 메모리얼 데이 바비큐 비용은 작년보다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존 프레쉬는 가격 인하를 발표하여 매주 최대 30% 할인된 4,000개의 식료품을 제공합니다. 아이키아도 가구와 가정용품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다른 대형 소매업체들도 가격을 낮추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의 중요한 소비자 지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발디 학교 총격 사건과 관련하여 메타, 액티비전, 다니엘 디펜스 등 세 회사가 잘못된 죽음에 대한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들 회사는 총격범을 조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여행에 대한 열망이 여전히 높으며 메모리얼 데이 주말 동안 기록적인 수의 여행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보스라는 이름의 일본 시바 이누 견종으로 유명한 개가 1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카보스는 도지코인 암호화폐의 얼굴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는 미국의 연방 공휴일로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에 관측됩니다. 많은 비즈니스가 이날 영업을 하며 주요 소매점과 여행지가 개방됩니다. 그러나 정부기관, 은행, 증권시장은 휴무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유발디 학교 총격 사건의 희생자 가족들이 메타, 액티비전, 다니엘 디펜스 등 세 회사를 상대로 잘못된 죽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회사는 총격범을 온라인과 비디오 게임을 통해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유발디의 희생자 가족들은 이전에 도시와 $200만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있는 한 가족의 닛산 무라노 SUV가 불에 탔고 이는 닛산과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 의해 조사 중입니다. 이 차량은 과거 브레이크 유체 누출로 인한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적이 있으며 가족은 리콜 수리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샌디 후크 가족들을 위한 기록적인 합의금을 이끌어낸 변호사가 유발디 학교 총격 사건 희생자 가족을 대신하여 AR-15 스타일 무기 제조업체, Call of Duty 비디오 게임 출판사, 소셜미디어 거대 기업 메타를 상대로 2건의 소송을 발표했습니다. 6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누슈카와 페르난도는 스리랑카 출신의 이민자 부부로 샌디에이고에서 각각 연봉 135,000달러를 벌고 있으며 빚이 없고 은퇴 자금으로 $253, 현금 저축으로 100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재정적 스트레스를 받고 돈 문제로 자주 다툽니다. 페르난도는 투자에 대해 회의적이며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지만 아누슈카는 미래에 충분한 돈을 갖고 싶어 합니다. 재정 전문가 라미트 세티는 그들이 재정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지만 현재를 즐길 여유가 더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워싱턴 DC 지역의 은퇴자들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은퇴 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아링턴, 버지니아가 평균 90,140로 가장 높습니다. 대부분의 은퇴 소득은 연금, IRA, 401 키와 같은 은퇴 계좌에서 나오며 주식시장의 상승으로 이러한 계좌의 잔액이 최근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인은 평균적으로 88,400만을 저축해두었고 은퇴를 위해 1.46백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많은 은퇴자들이 다시 일을 시작하거나 부분적으로 은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요 소득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주제입니다. The United Auto Workers Union is contesting the outcome of a recent unionization vote at a Mercedes-Benz plant in Alabama, where workers voted against union representation. The UAW claims that the company engaged in anti-union activities, including firing pro-union workers and holding mandatory anti-union meetings. The UAW has filed objections with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NLRB, and is seeking a new election. In other news, Truth Social, the social media platform launched by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s media company, is experiencing a significant decline in user engagement and visits. Despite initial spikes in traffic around the time of its public trading debut, recent data shows a decrease in daily and monthly visits. Trump Media, which relies on ad sales for revenue, does not track traditional performance metrics and has dismissed the data as fake analyses. The company's market valuation is considered high compared